안녕하세요. 광고쟁이로 살다가 출판사로 들어왔다가 커피를 내렸다가 이제는 다시 문화잡지 다이아 창간 준비 중인 최은희라고 합니다. 카페 이름은 커티스마스였는데요. 커피랑 티랑 크리스마스라 합쳤어요. 4년을 준비했어요. 한국 바리스타, 유럽 바리스타, 미국 바리스타, 로스팅, 라떼아트, 그리고 카페 창업 메뉴, 핸드드립 한 4년 동안 2천만 원의 학원비를 쓸 만큼 학원을 많이 다녔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개인 지도도 받고 그 다음에는 카페 자리를 얻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서울부터 수도권을 매주 주말마다 찾아다니면서 저와 궁합이 맞는 자리를 얻느라고 한 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선입견이 되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주문하시는데 에스프레소가 싸서 주문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는 커피 요만큼인데 드릴까요? 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커피 원액인데 진한데 괜찮으시죠? 라고 여쭤봤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세 모금에 딱 드시고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 돼주셨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그날 너무 깊이 느꼈던, 제가 카페를 한 5년 했는데 진짜 사람 공부 많이 한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커피 스페이스라는 잡지에 3년 동안 연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제안들도 받고 하다가 그거를 모아서 책을 내야겠다. 커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잘 모르고 드시는 분도 많고 커피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는 책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커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커피 봉투 읽는 법부터 커피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까지 세상에 있는 커피 이야기는 다 담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었습니다.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커피의 역사 이론을 쉽고 재밌게 좀 풀려고 노력했고요. 2부에서는 커피 이야기, 카페 이야기를 담았고요. 3부에서는 카페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이야기로 4부에서는 커피 테라피로 해서 이런데 이런 커피를 드셔주세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었어서 천상 글쟁이라는 묘비명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는데요. 나 글 잘 쓰고 신문방송하고 PR로 석사까지 받았는데 카피라이터 별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라는 게 경쟁 PT를 늘 준비해야 되고 A안부터 D안까지 늘 만들어내야 되고 늘 회의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 유행어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광고랑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잡지사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잡지사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건 좋지만 제가 행복하질 않은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화려한 네온 사인 보면서 캐롤 들으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요번에 뭘 기획해야 되지? 벌써 봄 준비해야 되고 추워 죽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 책을 내고 제 이름으로 나간 기사들이 다 쓰레기통이나 재활용이 돼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오롯이 여러 사람 나오는 인생보다 한 권에 한 사람 나오는 인생 담고 싶어서 출판사로 움직이게 된, 그런데 첫 직장을 제가 한 달에 40권의 책을 내야 되는 출판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40권의 책을 제가 읽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려야 되고 이거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새벽 2시에 퇴근해서 8시에 출근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몸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첫 출판사에서 그렇게 3년을 독하게 버티다 보니까 10년 일할 거를 3년에 다 배운 것 같아서 고마운 시간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외도하고 본업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저한테 너무 감사한 공간이었고 꿈터이고 일터이고 놀이터였어요. 대통령부터 전과자, 깡패 이런 분들까지 다 만나 뵀던 시간이어서 그분들의 인생을 정말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라는 장소가 단순히 커피 마시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직장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한 1년만 내가 혼자 열심히 하다가 엄마랑 여행 가고 주말이면 엄마랑 놀아줄게 이랬거든요. 웬걸? 하루에 13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점심 저녁을 다 카페에서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로스터리 카페를 하다 보니까 커피가 냄새를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빵도 굽지 않았어요. 계란 냄새, 우유 냄새가 커피에 배는 게 너무 싫어서 삼각김밥 먹게 되고 샌드위치 먹게 되고 만성 두드러기성 혈관염으로 온몸에 개에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가 나오고 그래서 피부과에서 약을 먹으면 졸리니까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면 속 쓰리니까 먹게 되고 그리고 약 먹어야 되니까 먹게 되고 살은 엄청 찌게 되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손님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준비하시기 바라는 마음.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직도 도전하는데 겁먹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건강한 거 감사하고 시청자분들도 모두 그러시잖아요. 건강이면 모두 있는 거라는 거. 근데 그게 그냥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도전하는데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드리니까 열리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누가 간절히 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글 쓰는 사람으로 커피 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우연이라도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혼자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으니까 같이 더불어